코로나가 갑자기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PC방도 이제 뭐 막혔다고 하고 많이 슬퍼하는 친구들을 보았어요. 그래도 우리 지금 이거를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최저 수능을 보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니까 집에서 잘 공부하고 있는 거 맞죠? 선생님도 지금 교무실에서 이걸 촬영을 하면서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 넓은 교무실에서 혼자 있어서 영상을 찍을 수가 있더니 이게 정말 거의 없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오늘 잘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드디어 이것까지만 하면은 확률과 통계가 잘 끝나고 2학기 때는 수능 완성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수능 완성책 꼭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한번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걸 얘기를 했어요. X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X바의 평균은 M과 같다. X바의 분사는 N분의 시그마 제곱과 같다라는 걸 배웠었죠. 근데요, 지난번에 했던 게 뭐였었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얘가 모집단이 있어서 짜잔. 자, 얘가 모집단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미 추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표본을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만약 100개를 뽑는다고 하면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가져와서 얘는 x1 x2 짜자잔 x100을 100개를 뽑았다고 하면은 표본의 크기는 100이다 라고 했고요. 이 표본들을 가지고 평균을 만든다. 표본 평균이다. 그럼 x1, x2 다 더해서 x100이다. 100으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요, 우리가 모집단이라는 거를 알 수가 없어서 표본을 가지고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거 표본의 개수를 아주 많이 가져왔었어요. 기억나시죠? 넣었다 뺐다 반복해가지고 곱의 법칙을 구했던 거.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오늘은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것 좀 배울 거예요. 모평균의 추정. 모평균의 추정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표본을 하나만 가지고서 어떻게 한번 모집단이 어떤지 추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표본을 하나를 가지고서 이런 모집단의 평균이 모평균이 어떨지 생각을 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수학 시험이 수학 시험의 평균이 60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표본 집단 100명의 수학 시험의 평균이 60점이라고 해볼게요. 수능 시험이라고 해볼게요. 수능 수학 시험. 그래야 100명을 뽑아왔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궁금하냐면은 전체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인지 궁금한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즉 지금 표본 평균이라는 건 X바죠. M이라는 거는 어디 근처에 있을까? 60점 근처에 있을까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거야. 지금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거는 우리는 X바를 하나를 가지고 와서 잘은 모르겠지만 얘가 60점 근처에 모집단이 평균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한 번 구한 표본 평균을 가지고서 모평균을 추정해 볼 건데 이런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을 신뢰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이 이 정도에 있을 거라고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믿을 만한 구간은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우리는 이 신뢰 구간이 뭐가 되는 건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시그마를 10으로 구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구하는 방법이 이따가 할 거예요.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58.14 그리고 얘는 61.96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요거에서
표본 평균에서 여기 사이의 길이를 A다라고 하고, 그럼 얘는 좌우 대칭의 모양이 되네요. 1.96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A라고 한다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2A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추정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추정을 믿을 수 있는 구간, 확률을 신뢰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거는 우리는 신뢰도라고 할 거예요. 만약에 신뢰도 95%라고 한다면 95%는 그 추정이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얘가 신뢰도 95%라고 하면은 95% 정도는 얘가 그 구간에 모평균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95% 정도는 모평균이 얘가 들어갈 확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기존에는 x를 구하고 z를 구한 다음에 표준화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확률을 가지고서 표를 구하고 표를 가지고서 z를 찾는 다음에 다시 x를 구하는 방법으로 구해 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신뢰도 95%로 구해보고 싶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신뢰도 95%, 확률 95%를 가지고서 모평균이 이 신뢰 구간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거는 확률이 95%라는 거는 표를 한번 이용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는 표가 마이너스 1.96부터 z 1.96이라는 거는 0.95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우리는 z라는 거는 표를 이용해 보니까 z는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에 0.95가 있다라고 나와 있네. 무슨 그림이냐면 z라는 거는 얘가 0이고요. 1.96이고요. 마이너스 1.96이고요. 이거의 넓이가 0.95래요. 즉 0.475, 얘도 0.475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를 이용해서 x를 추정해보고 싶다라는 거잖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즉 모평균을 추정해보고 싶다라는 거잖아. 그럼 z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z를 구하는 방법은 표준화시키는 방법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근데 우리는 지금 x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x바를 알고 있어요. 그럼 x바에서 한번 x바로 바꿔볼게요. 얘 구하는 방법은 x바 빼기 평균, x바의 평균은 m, 우린 시그마인데 여기는 뭐 x바의 얘는 표준 편차가 되는 거니까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m분의 시그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우리는 뭐만 남기고 싶어요? m을 구하고 싶은 것이니까 m만 남겨볼게요. m만 남기면은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얘는 p는 m만 남겨보자. x바 빼기 1.96에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뭐가 된다? 0.95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x바를 하나를 구해가지고 m에 대하여 95% 믿을 만한 정도의 신뢰 구간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요게 된다라는 거네. 즉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 기억하시죠?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볼 거예요. p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m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가 95%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신뢰 구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평균 n이 어디에 x바 1.96 루트 m분의 시그마 x바 1.96 곱하기
n분의 시그마 안에 모평균 m이 속할 확률은 몇 퍼센트라는 거예요? 95%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럼 이 말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렇게 한 100개를 한번 뽑았다고 해볼게요. 자, 100개를 뽑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표본 평균 x반은 확률 변수이므로 추출하는 표본에 따라서 x바의 값이 달라질 거고 모평균은 포함하는 애도 있고 안 포함하는 애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의 x바를 뽑아서 얘가 95%를 추정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도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분명히 얘가 여기 안에 95% 정도는 m이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표본들을 100개를 뽑아왔어요. 그럼 여기 첫 번째 표본에서 표본 평균을 x바 1, 얘를 x바 2, 얘를 x바 3, 셋이 가서 x바 10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바 1이라는 애는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역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가 이 구간에 m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x2라는 것도 때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x3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안 들어가는 애도 있을 거예요. 때에 따라서. 근데 이 중에서 이 표본을 100개 뽑았다고 하면 그 중에 몇 개는 x바에 얘가 왔다 갔다 a만큼 이 간격이 뭐를 포함하고 있다고? m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95개는 모평균 m을 포함할 거다. 각각의 x반의 1의 실내 구간 구하고 x바 2의 실내 구간, x3, 4의 실내 구간 쭉 가서 실내 구간들을 구해보니까 이 실내 구간에 95개는 모평균 m을 포함하고 있겠다. 라는 게 신뢰도 95%라는 게 의미입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모평균 m에 대한 99%의 신뢰 구간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얘도 외워주셔야 해요. 얘는 x바 마이너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2.58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는 뭐가 되는 거? 이거 안에 모평균 m이 속할 확률은 99%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1.96, 2.58이라는 수치는 딱히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0부터 z까지 1.96은 0.475라고 주어져 있고요. 왜? 우리 그림 그리면 뭐예요? 0부터 1.96 마이너스 1.96 얘가 0.475 두 개 합치면 95%니까 그리고 0에서부터 2.58에다가 0.495라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Z0 2.58 마이너스 2.58 얘도 0.495 0.49라서 99%라고 주어져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거를 식을 외우고 있으면 계산하기가 좀 더 편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95%의 신뢰 구간으로 m을 추정하는 식을 같이 한번 외울게요. 모평균 m에 대한 95%의 신뢰 구간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우리 이거 외워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95%의 신뢰 구간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모평균 m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뭐예요?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은 뭐가 되냐면 x바 마이너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2.58 n분의 시그마다. 식은 외워주셔야 하고요. 이때 조심할 거는 사실 우리는 뭐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모평균 m을 구하고 싶었던 거야. x바 하나를 구해서 m을 추정한 거였는데 사실 m도 잘 모르는데 시그마 얘 뭐예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 대신 우리는 뭘로 대처할 할 수도 있냐면은 표본 표준 편차인 S로 대처해도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문제에서는 표본 평균은 얼마다, 표본 표준 편차는 얼마다 라고 주어져 있겠죠. 하지만 문제에서 표본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n이 충분히 크면은 역시 S 대신 시그마로 대체해도 괜찮다라고 알려져 있대요. 이때 n이 충분히 큰 거는 n이 30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뭔 말인지 아리까리 할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무슨 말이냐? 표준 편차가 15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크기가 400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표본 평균이 5였대요. 그러면 이제 문제 처음 푸는 거니까 한번 주어지게 표본 평균 x반은 5다. 표본의 크기는 n은 400이다. 그러면 n이 400이라서 30보다 충분히 크니까 표준 편차를 대처할 수가 있다. 시그마는 15다. 그러면 모평균 m에 대한 95%의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x바 빼기 1.96. 이거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져야 돼요? pz바는 1.9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여기 1.96에다가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이고 얘는 x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계산해 보면은 x바는 얼마? 5다. 얘는 얼마다? 5다. 계산하면 뭐예요? 50 표본 평균이 55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55다. 얘도 55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얘도 55다. 그럼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55 빼기 1.96에다가 20분의 15 m이고 55 플러스 1.96에다가 20분의 15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친구 계산하면은 1.47 나온대요. 그러면 모평균의 신뢰 구간은 55 빼기 1.47에다가 m 55 플러스 1.47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럼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게요. z가 2.58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보면은 이거는 표본 평균 x바는 역시 55, n은 400, 시그마는 15인데 99%라는 거는 뭐야? x바 빼기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2.58 루트 n분의 시그마다. 테임만 해주면 되겠다. 55 빼기 2.58에다가 루트 400에 15 m이고 55 플러스 2.58 그럼 얘는 400에다가 15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얘만 계산해 주시면은 되는 거겠죠. 네, 하실 수 있겠어요.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어느 고등학교 3학년에 64명을 추출해서 이 말은 n이 64구나. 표본 평균이 25구나. S가 2초구나 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럼 95% 신뢰 구간이 궁금해. 어떻게? X바 빼기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계산할게요. 25 빼기 1.96에다가 루트 64 2. 왜? S가 주어져 있으면 S를 대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25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64분의 2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계산해주면 되겠네. 이거 계산해주면은 0.49, 얘도 0.49래요. 그러면 25 빼기 0.49, 25 플러스 0.49다 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이번에는 이거 달리기인데 잘못했네. 달리기. 얘도 마찬가지에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바로 한번 해보자. 25 빼기 2.58에다가 루트 64 2 m 25 2.58에다가 루트 64 2라고 계산해 줄 수가 있겠네요. 네, 할만하시겠죠? 교과서 문제 한번 가지고 왔어요. 교과서. 모 표준 편차가 100이고요. 100파는 이미 준 열중의 결과 평균 X바가 2001이래요.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고 싶대요. 그리고 N은 100이구나 구할 수 있겠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X바 빼기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외워주시라고 얘기했죠? 이 시금 2000에다가 마이너스 1.96 계산해봐. 루트 100 m 2000 1.96 루트 100에다가 100 얘는 2000에다가 1.96 10분의 10 2000 1.96에다가 10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네, 어렵지 않았죠. 그 다음에 우리 거의 다 왔는데 지금 이제 신뢰 구간 이제 구하는 거를 알았어요. 신뢰도 95% 신뢰 구간, 신뢰도 99% 신뢰 구간이라는 걸 이제 알아봤는데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시험에 뭐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요걸 들었어. 우리 100명을 뽑아가지고 95%로 이제 신뢰도 95%로 신뢰 구간을 구해봤는데 60점이 있었고 X바죠. 60점 주변에 얘가 모평균 M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95%라는 거는 얘를 기준으로 우리 이런 종 모양을 그려보니까 계산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얘를 A라고 표현해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번 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야. 표본 평균과 모평균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M이야. 표본 평균은 X바야. 그러면 얘는 X바 빼기 M의 절대값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주냐면 오차라고 해줄 거예요. X바와 M 사이의 거리, 표본 평균과 모평균 사이의 거리를 우리 오차다라고 얘기를 해줄 건데 네, 근데 오차의 최대값은 얼마가 될까? 근데 오차라는 거는 그래도 모평균이 이런 데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가 최대한 이거 그 추정을 맞춰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차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내가 각각에 따라서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100개 중에서 95개, 95%가 되겠지만 오차라는 거는 최대한 어디까지 가능하냐면은 얘가 적어도 추정을 맞아야 하는 거잖아. 그럼 오차의 최대값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은 A다라고 이거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얘가 X바를 기준으로 신뢰 구간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2a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겠지. 그렇다면은 이 a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95%다 라고 하면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신뢰도 99%다 라고 하면은 뭐가 되는 거? 이 a는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근데 우리는 이런 1.96, 2.58이라는 거는 신뢰할 수 있는 상수다라고 해서 이거는 신뢰상수라고 해줄 거고요. 뭐 굳이 기호로 표현한다면은 K라고 많이 표현해 줄 거예요. 다시 오차라는 거는 적어도 신뢰는 맞아, 신뢰 구간은 맞아야 하는 거고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거 2a가 되는 건데 a를 구하는 방법은 95%면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99%라는 거는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신뢰 구간의 길이는 2a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근데요, 만약에 신뢰도를 80%로 잡는다고 하면 어떨까? 이 구간이 A라는 구간이 줄어들겠지. 그러면 신뢰도가 차라리 뭐 클수록 좋은 걸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뢰도가 막 100% 믿을만 하다라고 하면은 수학 점수가 100% 믿는다고 하면은 몇 점일까? 0점부터 100점까지 있는 거잖아. 근데 신뢰도 얘는 100%지만 의미 있어요? 의미 없어. 아니면 그러면 차라리 그럼 신뢰도가 작을수록 좋나라고 해서 1%의 확률로 믿을만 합니다 라고 해서 59.99부터 뭐 60.001입니다 라고 하면은 60.01입니다 라고 하면은 얘는 딱히 의미가 없단 말이야. 1%밖에 안 되잖아, 믿을 확률이. 따라서 신뢰도라는 거는 너무 커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고 적당히 중용을 지켜야 돼요. 가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아서 우리는 신뢰도는 보통 95%와 99%를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신뢰도는 얘는 이제 신뢰 구간이 A잖아요. 그러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얘를 크게 하거나 뭐 n을 적게 하거나 하면은 뭐 신뢰도가 늘어날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신뢰 구간 x바 빼기 a, m에다가 x바 플러스 a다 라는 구조를 갖는데 양 끝값을 더했어요. 양 끝값을 더하면 x바 플러스 a, x바 마이너스 a라는 2x바가 나오고 양 끝값을 빼면은 x바 플러스 a 마이너스 x바 빼기 a 이 a가 나올 거예요. 이것을 이용하면은 우리는 x바 뭐 시그마 n 신뢰도 중 어느 하나가 주어져 있지 않았을 때 그 값을 이제 구하는데 이용할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뭐 기출 문제라든지 문제집들을 풀어보면은 신뢰 구간을 이용해서 양끝값을 더하거나 빼가지고 x바 시그마 n 신뢰도 중 어느 하나가 주어져 있지 않았을 때 나머지 것을 구하는데 유용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좀 풀어보고 맞춰볼게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어느 제품의 한 개당의 길이는 요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내 90을 추정할 때 실내군의 길이가 2.8 이하가 되도록 한다면 실내 구간의 길이 이거 기억하세요. 어떤 모양이었어요? 지금 얘가 x바에서 a다. 여기 m, 얘가 실내 구간의 길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실내 구간의 길이가 2.8 이하가 되게 하고 싶고요. a라는 건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요. 그럼 어떻게 n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가 궁금한 거고 시그마는 얼마래요?
3.5라고 주어져 있구나. 그럼 결국 무슨 말이야?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에다가 3.5가 2.8 이하가 4개 하는 값을 찾고 싶어요. n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얘는 그럼 1.4예요. 아하, 이거는 잘 정리해서 쭉 해보면 n이라는 건 24.01이 나온대요. 그러면 n은 적어도 몇 개? 25개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잘 와닿지 않은 친구는 실내 구간의 길이 우리 직접 구해주면 되는 거겠죠. 어떻게? x바에다가 마이너스 1.96에다가 루트 n에다가 시그마 3.5 그 다음에 얘는 m이야. 얘는 x바 1.96 루트 n분의 3.5 근데 지금 얘가 뭐예요? 그림 그려보면은 결국 m을 기준으로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3.5구나. 얘는 x바 마이너스 1.96에다가 루트 n의 3.5구나. 얘가 실내 구간이구나. 실내 구간의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라. 그러면 x바에다가 1.96에다가 루트 n에다가 3.5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96에다가 루트 n분의 3.5 즉 얘가 a라고 하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 2a라고 처리해도 되지만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직접 실내 구간을 구해 본 다음에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라. 2 곱하기 1.96에다가 루트 n분의 3.5 이거 실내 구간의 길이가 2.8 이하가 되면은 되겠구나. 이 n값을 찾아주면은 되겠다라는 말씀이시오. 오케이. 그 다음 거는 실내 구간 역시 똑같이 나왔네. 표본 평균 x에서 여기 정의를 따른다고 했을 때 실내 구간이 이렇게 나왔을 때 n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x바에다가 마이너스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얘는 뭔데요? x바 플러스 1.96에다가 루트 n분의 10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가 궁금해요? n의 값이 궁금하고요. x는 주어져 있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가 궁금해? n만 궁금하다고? 그러면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얘도 몰라. 그러면 차라리 위에서 얘를 빼준다고 하면은 x바 플러스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준 값은 얼마냐? 얘는 45.92 마이너스 38.08을 뺀 거는 7.84예요, 선생님. 그럼 얘는 얼만데요? 2 곱하기 1.96에다가 루트 n분의 10이구나. 얘가 7.84가 되게 하는 n값을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계산하면 쭉쭉쭉쭉 하면은 n은 25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몇 명을 추출하면 되겠냐? 25명이에요. 25입니다. 네, 가능하시겠죠? 마지막 문제 한번 해볼게. 교과서에서 가져왔어요. 딸기가 나왔어요. 달달한 딸기. 딸기. 네, 이런 딸기가 있는데 역시 실내 구간의 길이 2a예요. 2a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얘는 a는 뭐예요? 1.96에다가 루트 n에다가 시그마는 얼마예요? 0.5가 0.2 이하가 되게 하고 싶어요. 아까 한 거랑 똑같은 문제였어요.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루트 n이라는 거 계산하면은 9.8이 나온대. 그럼 n이라는 거는 96.04래요. 따라서 n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니? 최소값은 97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네, 너무 고생하셨고요. 방학 때까지 진짜 듣는 친구들 얼마 없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듣는 친구들 모두 다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좋은 대학 가시고 생활기록부도 잘 채워주시고요.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선생님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